이번 시간에는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이란 건 불법 건축물. 제일 많은 게 다가구 주택의 1층을 상가를 불법 건축물로,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를 없애버리고 상가로 만든다든지 원투룸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옥탑에다가 방을 무허가로 만든다든지 이런 건축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되신 경험이 많으신 건축주분들은 이런 거를 아예 안 하죠. 워낙에 이제 몇 년 뒤에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행정적 처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지은 건축물들은 거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오래된 원도심이나 그리고 한 10년 전에 졌던 것들은 뭐 건축주분들이 아주 용감하게 막 불법 건축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8대 당시에는 이제 건축물 면적을 넓히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으니까 뭐 아주 그냥 너도나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들어가지고서는 워낙에 이게 강화되고 소방법이다, 이제 건축법이다, 그 주차 대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서 인구 밀집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들을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되는 게 강제이행금이라는 건데, 이 강제이행금은 통상적으로 건축법에서 1년에 한 2번 이래로 내는 건데 그냥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이런 강제이행금이 나와도 그냥 뭐 표현이 속된 표정, 배째란 식으로 해가지고서 몇 번 내고 그냥 버티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임대로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베란다죠. 아파트 베란다 막 밀어버려가지고서 거실을 하는 거. 이런 건 뭐 거의 적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중개를 하는 것들은 이제 다가구하고 다세대, 그리고 방을 막 밀어버린다든지, 투룸을 쓰리룸으로 만든다든지, 거꾸로 합방시키는 경우 있죠. 쓰리룸을 원룸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옥탑방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강제이행금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대 5회까지 강제이행금을 내면 합법화되는 건 아니고 그냥 더 이상 부과는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 같은 기한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이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요 점 꼭 양지를 해두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제이행금의 이제 계산 방식인데요. 뭐 크게 일반인 분들은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되는 것보다 하고, 그리고 중개인 분들도 크게 뭐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해당 공무원 관청에다 물어보면은 이게 바로 알려줍니다. 이제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국토부에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가지고 회바당, 제곱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됩니다. 2019년도에는 제곱미터당 71만원 됐죠. 뭐 대략 하면은 한 250만원 평당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액에다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 연수, 이거 감가상각이죠. 면적이라는 건 자기가 강제이행금 대상, 위반 건축물의 면적을 말합니다. 가감산 특례, 이렇게 해가지고서 강제이행금 계산이 나오는데요. 다음 사례로 한번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강제이행금 계산 방식입니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다 만들긴 했는데 좀 덕지덕지 만들었네요. 이해를 위해서. 표준건축비는 2019년도 71만원 이쪽에다 넣습니다. 구조주시는 철근 콘크리트, 가장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을 제가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개도 많이 하고 사시는 대상물로서 사례로 제일 일반적인 거니까.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100%라고 나왔죠. 100%는 1로 봅니다. 용도지수,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주거용 기준으로 했고, 요걸 100으로 봅니다. 1로 했고, 공시지가는 지금 사례로 보는 것들이 제곱당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이게 위치주시인데, 요거는 100만원 초과 150 초과 해가지고 지수가 8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8
0.85라고 썼는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0.88입니다. 장가율이라는 거는 내용연수예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40년 내용연수인데 이거 회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은 지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2018년도 대비해가지고 점점 강가를 사게 되면 이 정도 남았다. 2018년도 기준 100%로 봤었을 때 201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0.928 정도 장가율이 남았다. 이 효용도가. 위험 면적은 33, 1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감산 지수라는 것들은 구조 면적이 뭐 특수 건물이냐 아니면은 위반한 면적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여기는 85제곱 이하이기 때문에 가감산 지수 0.5로 했습니다. 그래서 71만원 111 0.85 0.928 33 이렇게 하면 920만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이 강제임금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개하시는 분이나 이제 사시는 분들이나 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좀 감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액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시군구 조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니고 전주인이 한 겁니다. 이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있어서 현재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데 나가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 50% 정도의 그 위반 건축물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관청에다가 가셔가지고서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왜 내 것만 그러냐고 이런 말 하시면 그냥 부과합니다. 이 점 꼭 양해하시고 오늘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